일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70년이 되는 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띄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 뜻인데 이걸 좀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쉽게 얘기하면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은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은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굉장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후보자가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그 후 이렇단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 간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있는 이러한 모든 그동안에 쌓여지는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에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아마 이렇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거를 치면은 과거에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 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뭔가의 이제 간첩 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인혁당 사건 그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 텐데요. 1974년에 발생했던 민청학력 사건 인혁당 재건이가 조정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됐고 8명이 사형 그리고 17명이 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 권력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에 대한 이제 국가 배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18명에게 490억 원의 가지급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이자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그 중에서 220억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이 반환해야 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국정원에서 반환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지금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분들이 지금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돼 가지고 없어져 버린 사실 이 배상금인데 이걸 지금에 와서 이걸 사실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의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재산 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하면서 법원 행정처나 또 정보위원을 하면서 국정원에 많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나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재판에 계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작에 의거해서 엄청난 죽음도 당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부터 정부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2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기산 일을 이분들은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그 시점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1심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반환 조치의 판결을 했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만하시죠. 아니. 지금 이제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좀 이제 해결하자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정원도 아마 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KBS 정현준 그 사장 사례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경우에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을 때 국정원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미 과거에 이제 정현준 사장의 재판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면은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 20대일 때 학력 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 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하지 의원님 마시고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지금 마세요. 자료 제출도 거부한 게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회피 전략이 자,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학력 정정 요청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학력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저는 했냐? 위조한 적도 자, 겁박한 적도 제가 없다는 질의합니다. 것을 제 말씀을 의원님이 듣고 이해하시고 일단 결론은-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나중에 하시고 저 정정 요청은 뭐냐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돼 있습니다. 조선대 5학기를 마치고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당국대 상학과로 그 편입한 걸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 교대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 다음에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시죠. 그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 원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거죠. 자, 의원님. 그 답변을 제가 해주십시오.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의원님도 현역 의원 때 그러하시겠지만은 저도 장관 때 광주교대 대학에 가지 졸업한 거는 않습니다.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 증명서와 당국대- 성적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제지점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죠.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질문 의원님은 아닙니까?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예.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 아니에요. 잠깐만요. 본인이- 자, 의원님 저한테 위원장 이야기하셨으니까 시간 우리 좀 빼주세요. 의원님께서도 시간 좀 빼주세요. 시간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잠깐 멈춰 보세요. 잠깐 멈춰 보라고. 시간. 예.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러다 이렇게 가능한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그렇죠. 하시죠. 자,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적 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본인이 저게 어디 제출- 겁니까? 당국대. 당국대요. 예,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당국대면은 당국대 졸업하셨잖아 하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 증명서가 없습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국대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답변-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에 박지원 그 아니, 후보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지금 간사께서 좀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시는데 그거 좀 모르세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당국대학에 제출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아니, 어디 걸 주장 아니 국민들이 다 제출했다는 보고 거예요. 있어요. 예. 저희들한테 저희 국민도 봐요. 당국대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저 맞죠? 예,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그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하기 예. 위해서 당국대입니다. 지금 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광주교대 2년 다닌 걸로 공통 교양을 100학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 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그 의무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 학점은 몇 학점까지 들어야 된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4년제 대학 다녔으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그리고 교양 필수 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 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 요건에 인정 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도 인정되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에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 증명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1부만 되죠. 일단 시간을 주지 않고요. 후보 보충해서 하시죠. 지금 일단 정리하십시오. 지금 발언 아예 정리. 빠진 시간이 지금 우리 김경희 의원 할 때도 아까 아예 오늘은 생중계 하니까 그냥 정리하십시오. 중단을 30초가 빠져서 예, 한 30초만 하세요. 네. 교양 필수 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당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그 당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다 2000년에 다 확인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자, 제가 답변을 예, 하겠습니다. 예. 55년 전이면은 아니 우리 존경하는 들어보시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예.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당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당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당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예. 자 일단 자 정리하시죠. 자 의원님. 66년도에도 부적 입학자의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거기 부정 자, 입학자 후보자 명단 답변하지 마시고 38명 중에 박지원이 후보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자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거기 의원님.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겠지. 왜 거기 제가 부정 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